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노총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9만 명 정도 참여하는 게 규모가 뭐 크냐 작느냐의 문제보다도 사실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정부와 민노총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적용이 되는 이 탄력 근로제, 기업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가 일단 전면에 나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떤 방안들이 또 추진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또 변수가 될지도 좀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원 변호사 오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게 뜬금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사실 준비가 되었던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ILO 협약 중에 국제노동기구 얘기하는 네, 거죠? 예.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못했던 조항들에 관하여 이번에 아마 논의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안타깝게도 그 모든 그 노사정의 위원들이 그러니까 경사노위 위원들이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재계나 노동계 이렇게 다 합의한 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산하의 노사관계 제도 개선위원회 거기에서 지금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아직은 뭐 이게 입법화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 뭐 그냥 얘기가 나온 거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데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노조 가입도 되고 해고자나 실업자도 이를테면 뭐 내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데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법률 규정이 있고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턱을 낮췄다. 그러니까 교사인 경우에도 그 현재 지금 전교조가 지난 정권에서 뭐 법외 노조까지 또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직 교원의 경우에 이제 이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5급 이상인 뭐 이런 근로자들도 공무원인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줬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자나 실업자도 ILO의 기준에 따르면은 분명히 그런 어떤 노조 참여나 활동의 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위헌 제기가 되어 있지만 다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시점이 조금 공교롭게도 지금 예, 정부하고 그렇습니다. 노동계하고 예. 좀 한판 붙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이 노동계한테 좀 비판적인 내용이니 재계한테 유리한 내용이고, 그러니 뭔가 당근을 주려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발표한 거다. 그것도 경사노위 전체 합의안도 아니고 일부 공익위원들의 합의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주부터 이제 총파업을 예고를 했고요. 그렇죠. 아주 뭐 강성인 그 민주노총이 그런 입장을 보이자 결국은 경사노위에서는 완결된 합의안을 못 낸 상황에서 좀 빨리 풀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큰 이슈였고,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은 올라가는 것 반면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은 또 일부는 또 제외를 했거든요. 예.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굉장히 이제 총파업까지도 이제 결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결국은 뭐 당근을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지금 전체 합의도 아닌 거를 네. 내놓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정도라면 이게 통과 여부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ILO의 그 협약이기 때문에 비준 동의 절차를 국회로 일단 들어와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국회는 아울러 우리나라에서의 노조법이라고 하는 노동조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을 아울러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아마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정교조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뭐 정교조가 법외 노조로 했다고 해도 이제 치고 공무원 노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ILO 비준 협의안이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노조가 있는 거에서 문턱을 낮춘다? 아니면 어떤 무슨 단체 협상 과정 이런 권한을 더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입 범위가 넓어지는 넓어진다 효과가 정도? 있고요. 예. 특히나 그 가입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임원으로서 조합의 임원,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것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지금 예전에 있었던 뭐 노조꾼이 또 나오지 않느냐, 또 뭐 정치 파업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또 의혹이나 그 우려를 하는 그 언론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 ILO 이 비준 기본 협약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총파업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14곳에서 9만여 명 정도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규모는 오늘도 뭐 여의도에서 나오면서 그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그렇죠. 직접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 실질적으로 개시를 할 경우에 규모에 있어서는 뭐 9만 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여간 당연히 보면서 아마 3, 4만 명의 핵심 노조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이게 접점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이게 그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좀 법안이 논의되거나 어떤 서로 바터 입법의 형태로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문제였는데 예. 지금에 와서 바로 이거를 또 탄력 근로제를 또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벌써 근로시간 단축도 6개월이나 유예를 해줬고 네. 이거는 뭐 시장에 계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 일가족 양립 또 기타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시장 현실을 그런 또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탄력 근로제를 아마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언뜻 이게 그러니까 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이라는 게 전면에 나서긴 했지만 정부와 노동계 이런 충돌 양상의 그 배경에는 이거는 표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이유고 뭔가 다른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서요. 실제로 탄력 근로제를 우리나라는 이제 짧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율이 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처럼 이제 한 달, 1년 정도의 단위 기간을 좀 확대하면 특히나 그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는 소나기 근무를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이 없을 때는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좀 유연적인 그런 그 근로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중소기업 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입법을 지금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이라는 건 무너지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약간 지금의 어떤 총파업까지 이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파업이라는 거는 파업권이라는 결국 이제 그 노조원들의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불공평한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뭐 당연히 주어진 권리니까 그걸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빙과 제조업 같은 경우라든가 뭐 대기업의 어떤 반도체 연구 시설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휴대폰 무슨 연구 시설, 디자인 쪽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뭐 노를 젓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뭐 1년 내내 바쁜 게 아니라 특정 시즌에 굉장히 바쁜 그런 이제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들을 생각을 하면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업종별로 좀 차등화 적용하는 게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 IT나 ICT 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하나 그 출시일 그런 발매일에 맞춰서 굉장히 근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는 분명히 업종별 그런 탄력 근로제의 시행도 논의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입법을 하면서 분명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뭐 오늘 총파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노총 측도 그다지 이렇게 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이 같이 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을 저지하기 위한 동반 파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동반 파업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특히나 그 지금 이 탄력 근로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또 눈여겨 봐야 될 게 그 특례업종도 굉장히 축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6개에 달하는 특례업종을 대폭 줄였고 그리고 앞으로 탄력 근로제라는 건 우리가 결국은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미래적으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결하다 이런 여론과 국회의 논의 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이건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번에 민주노총의 이 총파업은 좀 간절한 그런 면이 있고, 다만 한국노총에서도 지난번에 그 법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연합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접점 찾기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참 이번 정부가 노동 친화적 정부인 게 맞고요. 근로라고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까지 바꾸면서 네. 이번에 ILO 협약 비중까지도 이제 수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총파업이 상당히 무리수이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이 파업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